오늘도 주님의 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나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하시는 저 북녘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날을 소망하는 그 통일 선교주일로 지켜지는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이 예배의 문을 열며 나아갈 때 먼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도 저 북녘 땅에서 숨죽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하나 되어 있는 그 예배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넘쳐흐르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창조하신 온 땅이, 온 열방이 분열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자들 되어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아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온 열방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망을 마음에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오니 모두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말씀 앞으로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자들 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이제는 더 깊어진 마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의 간절히 찾으며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온 열방이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더 깊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앞을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하며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오늘 이 순간도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과 예배를 허락하심에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기보다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못 박아 피 흘리시게 했고 그에 모자라 여전히 그런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사오니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금 죄에서 빠져나와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존재 중에 높임받기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만이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한 여러 도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 예배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통일선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꿈꾸는 자 요셉이 애굽을 통치할 때에 그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재분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다시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가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통일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오늘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는 설교 말씀 전해주시는 유영식 교수님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 눈과 마음을 활짝 열어 씨앗이 잘 심기는 좋은 토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구어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부활로 승리하셨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15일)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오늘은 통일 선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을 이뤄나가실 줄 믿습니다. 예배 안내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유영식 장신대 교수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새가족 안내드립니다. 33기 김수한 자매가 새가족 등록을, 32기 방희원 형제가 재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형제 자매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스탠바이 방송팀과 함께하는 방송국 견학 안내드립니다. 7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 KBS 견학홀에서 방송국 스튜디오 견학 및 체험활동을 진행합니다. 견학 후에는 식사 시간도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는 정대한 방송팀장에게 해주세요. 청년부 전체 임원회의 안내드립니다. 6월 22일 주일 오후 5시 15분 본당 1층 제3집회실에서 전체 임원회의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임원단, 코셀리더, 셀리더, 사역팀장, 사역팀 회계입니다. 교역자 동정 안내드립니다. 조수희 목사님께서 6월 23일부터 9월 24일까지 출산휴가를 갖습니다. 목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6월 15일 광고였습니다. 이번 한 주도 든든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3기 양수민입니다. 네. 저는 오늘 통일 선교 주일을 맞아서 통일 선교팀 팀장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PPT 띄워주시면 저희 팀 소개를 한번 오늘 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홍보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팀을 소개를 할 건데요. 간략하게 어떠한 이제 활동들이 있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소개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PPT 보여주시고요. 네, 저희 주요 활동은 주로 참여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먼저 너나들이 예배가 있는데요. 너나들이 예배는 이제 출신지가 서로 다른 청년들 그리고 장년부 멘토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주일 오후 1시에 5층 1집회실, 그러니까 청년부실에서 화장실 가서 이렇게 건너서 맞은편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으로는 절 연령대가 함께 하고 또 이제 윗동네 출신 친구들이 또 함께 해서 같이 소그룹 나눔도 하고 간식도 먹고 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배 후에 매달 첫 주는 청년들끼리 회식을 하러 나가고요. 그리고 셋째 주는 청년들끼리만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연배가 높으신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섬유질이 많은 건강한 제철 과일과 또 베이커리류가 제공되오니 예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1시 40분부터 잠깐 들러서 먹고만 가도 되신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너나들이 수련회가 있는데요. 반기에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하게 이렇게 한 번씩 있고 이번에는 8월 23일, 24일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아이스링크나 이제 가평에 수상 레저 하러 갔었고요. 올해는 수목원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가안이라서 변동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집사님들이 오고 싶은 청년 다 데려오라고 하셔서 100명이면 100명. 네.
다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같이 함께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수련회 밤에 하는 저희 이북식 카드 게임 알려드리니까 알고 싶으신 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또 통일 선교팀 내부에서 이제 함께하는 분기 회식이랑 국수 모임이 있는데 국수 모임은 제가 혼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또 가끔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는 또 아직 다른 정기 활동들은 정해진 바가 없고 없었다가 생긴 이제 또 팀이라서 이제 좀 더 인원이 많아지면 같이 기도회도 열고 이런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팀 저희 이 주요 활동의 자랑을 조금 해보면 이제 아무래도 다양한 연령대와 이제 출신 배경의 지체들이 있으니까요. 그 아주 평소에 접해보지 못한 이야기나 이제 여러 배경의 분들과 얘기를 나눠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이제 사역이 부담이 없다는 점 참여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동체가 청년부보다 좀 작다 보니까 작은 공동체에서 얻을 수 있는 친밀감 이런 것들이 또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년부 선생님들이 뭐 주부면 주부, 육아면 육아, 뭐 금융권, 뭐 법조계 다 계시니까요. 30년 이상 재직하시고 은퇴하신 분들이 많아서 각종 컨설팅이 또 가능하다는 점, 진로 고민이나 여러 상담 있으신 분들도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약간 이제 우리가 윗동네 친구들을 여기에 임한 통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많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여기에 임한 캘리포니아다 이렇게 생각을 드는 게 이제 문화의 용광로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내가 좀 약간 이런 다양한 분들이 함께 이해받고 공존하는 그런 공동체에 내가 잘 맞겠다 하는 분들 너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경험이 오래 있으신 분, 뭐 신경 다양성에 해당되는 분들, 난독증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남들은 쉬운데 나는 어렵다 이런 것들 그만하겠습니다. 네, 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와주시면 너무 잘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들고 니네 왜 먹고 놀기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또 우리의 또 가장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먼저 친구가 되라 했으니까 이제 친구가 돼서 노는 것부터 먼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교류를 많이 하면 더 통일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그것이 이제 먼 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같이 친구들의 이제 겪었던 이야기로 또 느껴지고 또 임박한 일로 또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부가 더 많이 통일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 인사를 드리는 두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먼저 우리 하영찬 형제입니다. 일본에 있는 회사로 이직하게 되어서 이제 오늘 청년부 예배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이제 내일 일본으로 출국을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나와서 공동체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내일 일본으로 떠나는 하영창입니다. 뭐 목사님도 소개해 주셨다시피 제가 일본에 있는 반도체 장비 회사로 제가 이직을 해서 이제 25년 몸담았던 주님의 교회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쭉 다녔기 때문에 뭔가 좀 떠나는 게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그래도 제가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좀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떠나지만 제가 아마 연 2회 정도 우리나라로 뭐 휴가차 올 텐데 그때는 뭐 참석해서 오랜만에 나 잘 지낸다 아니면 가서 힘들어 죽겠다 이런 인사를 웃으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준비해 온 거는 많은데 좀 뒤에 오늘 순서가 많다 보니까 제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순서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뭐 못다한 이야기 다 하고 내일 잘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년부에서 준비한 선물인데요. 네, 감사드리고 오늘 그 나갈 때 여기 뒤에 로비에 계시면 좀 인사들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였던 영찬 형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또 좋은 직장 주셔서 또 일본에 있는 회사로 이직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곳에 가서도 주님이 늘 함께 지켜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 또 좋은 직장 동료들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가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 또 한 분의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우리 조수희 목사님께서 이제 3개월 동안의 출산 휴가를 가시게 됩니다. 예정일은 6월 28일이지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먼저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데 우리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이 한 달 전부터 계속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하셔가지고 너 같은 자녀 낳으라는 어머님의 기도가 2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농담이고요. 교회가 배려해 주셔서 3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하고 잠시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임 절대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순산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인내를 배우고 더 너그러워지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에서 또 이렇게 교역자가 출산하고 결혼하고 이러하는 모습들이 참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모범을 보여주셔서 대표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로 선물과 좀 기도해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성을 모아서 일단 선물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수희 목사님께서 귀한 생명을 만나기 위해 출산 휴가에 들어가십니다. 주님께서 목사님 가정에 소중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이 시간 동안 온전한 쉼을 얻고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태중에 있는 아기를 감사와 기쁨으로 만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몸과 지혜가 강건하게 자라게 하시옵소서. 출산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셔서 목사님과 새 생명 모두 건강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 생명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휴가 기간 동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시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유영식 목사님 나오셔서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학교에서 이제 주로 이제 북한 문제, 또 통일 문제, 또 한반도 평화 문제, 또 국제 정치를 주로 다루는 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왜 그렇게 신학교에서 그걸 가르치나라고 사람들이 의아스러워하는데 저희 학교가 원래 있던 곳이 평양입니다. 원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학교 비전이 뭐냐면 다시 평양으로 간다. 뭐 그런 비전 때문에 북한 대학원에 있을 때 저를 이쪽으로 불러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그런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허락받은 시간이 45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44분쯤 되면 한 분이 1분 남았다고 이렇게 경고해 주시면 제가 미리 끝날 테니까 그렇게 좀 사인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잠깐 제가 오늘 뭐 예배이지만 여러분 저 PPT를 보면서 같이 이렇게 좀 뭐 설교도 아니고 뭐 강의도 아니고 뭐 어당증하게 그렇게 얘기를 좀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혹시 여러분 듣다가 이제 좀 이제 이해 안 되면 손 들고 질문해도 제가 괜찮았기 때문에 이게 뭐라 자유롭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이제 이분이 누구냐면 제 어머니세요. 어머니신데 여러분 한 3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고 여러분 저도 이제 엄마 아빠가 없어가지고 고아 신세입니다. 고아 신세. 제 어머님이 이제 1934년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갑자기 여러분한테 우리 어머니 얘기하면서 생년월일을 얘기할까? 혹시 여러분 감이 오세요? 왜 그런지? 예? 실향민. 약간 아니고요. 예. 예, 아주 좋았어요. 반응이 좋아요. 예. 34년 왜 이렇게 내가 강조할까? 혹시 다른 분은 어떻게 감이 오세요? 예. 45년에 우리나라가 뭘 했죠? 광복이 있었죠, 그죠? 올해가 80주년인데, 그리고 50년에 우리나라가 뭘 했을까요? 전쟁했잖아요, 그죠? 제 어머니께서 이제 광복을 다 직접 경험하셨고, 또 특별히 이제 6.25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주 뭐 역사에 여러분 그 뼈아픔을 다 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제 어머니께서 고향이 거제입니다, 거제도. 그러다 보니까 거제에 뭐가 있었냐면 6.25 전쟁 때 북한군, 중공군 프로 수용소에 있었어요. 그걸 직접 다 보셨기 때문에 굉장히 저분께서 이제 뭐라 그랬나요? 좀 마음에 이제 좀 그렇게 부담이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분께서 말씀 어머니께서 살아생전들 하는 기도가 뭐냐면 빨리 한반도가 전쟁이 끝나고 통일되면 좋겠다는 기도를 매일매일 하셨거든요. 근데 왜 아직도 하나님은 저런 분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야고보서에 봤더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했잖아요, 그죠? 그 우리 어머니께서 같은 저런 분들이 기도하실 때 뭐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 그런 건가? 저분들이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그죠? 그 분명히 이 말씀 보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이다. 그럼 이런 분들이 뭘 그렇게 뭐 욕심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순수하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분들의 70년 넘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건가?
들었다면 왜 응답이 없을까? 그렇잖아, 그죠? 자, 이 그림은 여러분 뭐냐 하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산의 그 감천문화마을 가보신 분 계세요? 여기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계시네요? 가서 뭘 느끼셨어요? 감천문화마을 가셔가지고. 첫 느낌 어때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어요? 예. 제 고향이 감천입니다. 이거 뭐냐 하면 감천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잘 이렇게 리몰링 되어 있지만 제가 다닐 때 저런 교회였거든요. 허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그렇게 여러분 교회 가서 이제, 그때는 저희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런 좌석이 아니고 마룻바닥이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빨리 와서 이제 방석 깔면 상 주셨거든요. 늘 그렇게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새벽 예배도 가서 방석 깔고 매일 방석을 깔았는데 여러분, 지금도 기억해요. 모여서 말이죠. 수요 예배 끝나면 다 그렇게 금요철야 예배를 드리면 늘 그렇게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어떤 분은 가끔 또 우셉니다. 근데 저렇게 저분들이 기도하고 우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 아니면 도대체 뭐 하시는 거지라고 하는 굉장히 의아스러운 그런 이제 혼란을 겪고 제가 이 청년기를 보냈어요, 여러분. 그럼 제가 또 생각해 보는 거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분들이 말이죠. 진실로 너희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 모였으면 이렇게 마치 보면 저분들이 수요 예배든 금요일이든 함께 모여서 매일 기도했거든요. 그럼 이 말씀도 또 뭐예요? 그러면 이건 제가 이해한다 치고 말이죠. 아니 그렇게 많이 모여서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땅에서 정말 합심해서 무엇인지 구했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왜 이루지 않으시는 건가? 이게 제 여러분 사춘기 때 아주 어려운 제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답을 혹시 아세요? 왜 그런지? 저분들이 잘못된 건가요? 말씀이 잘못된 건가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죠? 아유, 예. 올라와서 저 대신 하시죠.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야. 그러면 기도를 드릴 때 대충 뭐 기도에 뭐 응답이 많지만요. 대충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단방이죠. 예스 하시겠죠, 그죠? 아니면 또 뭐 노도 기도 응답이잖아, 그죠? 그것이 아니라면 뭐 조금 더 그렇게 우리를 보고 좀 기다리는 건가? 예스냐, 노냐, 웨이팅 하는 얘기냐? 도대체 이걸 그러면 기다리려면 웨이팅 포 뭘 기다리는 거지? 이렇게 굉장히 이제 여기 이제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 셋 중에 답이 뭐 같아요, 여러분? 3번이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제 잠깐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도대체 문제가 뭐지? 제 학교에서 여러분 학생들 가르치는데 말이죠. 공부 못하는 학생 특징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질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출발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죠? 무지에 대한 암. 모든 여러분 학문은 사이언스는 기본적으로 출발이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게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데 특별히 논문 쓸 때 보면 말이죠. 논문을 못 끝낸 학생들은 다 뭐냐 하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논문을 못 끝내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교수님 뭘 쓸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지가 뭘 쓸지를 모른다는 말이 뭐냐 하면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답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애들 놀리거든요. 야, 가서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오고 특별히 네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아오라 그러거든요. 참 그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풀 것을 풀면 풀리는데
풀 것을 메고 있거나 아니면 맬 것을 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해본 거야.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린다 하셨던데 말이죠. 우리가 바꾼 거 아닐까? 우리가 여러분 풀 거를 지금 메고 있고 맬 것을 푸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살짝 그런 호기심을 제가 가져본 거예요. 뭔가 이게 좀 그렇지 않을까는 뭐 제 순수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죠? 자,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오늘 참 여러분 뭘 느꼈냐면, 교회를 때 청년들이 통일 문제를 고민한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왜 나를 오라 그러지? 대부분 말이죠. 물론 총회와 지성한 통일 선교 주일이지만 저를 잘 안 부르거든, 다른 교회에서요. 여러분들 아마 선교 주일이기 때문에 불렀겠죠, 그죠? 교회들이 꽤 관심 없어요. 특별히 청년들이 통일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사람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하여튼 와보니까 이렇게 많이 모였잖아요, 그죠? 뭐 싫으나 좋으나 하여튼 40분은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조금 뒤에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한번 잠깐 짚어보면 말이죠. 제가 앞으로 할 얘기들 좀 남았는데 이걸 꼭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이제 제 얘기를 들으시면 좋겠다 싶어요. 이거 다 아는 얘기죠, 그죠? 혹시 여러분 이거 다 아는 거잖아. 이게 흔히 말하는 대로 하도 유명해서 가지고 이제 게임 이론에서 나온 건데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뭐라 불러요? 예, 제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잠깐 우리 한번 설명해 보실 때 그게 뭔지 일어서서 한번. 왜 또 머리를 또 쳐박고 있어요? 두 명이 예를 들어서 강도질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은행 강도를 하다가 잡혔어요. 경찰이 여러분 잡아온 다음에 수사해야 될 거냐, 그지? 근데 같이 모아두면 이걸 맞출 거냐, 그지? 그래 결국 이제 두 사람을 A, B를 따로따로 떼가지고 각자 방에서 이제 경찰이 신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은 이제 만나서 맞출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제안하는 거야. 만약 너희들이 지금 따로 잡혀왔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끝까지 서로를 믿고 상대를 신뢰하고 협력해서 죄를 고백 안 하면 우리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한테 1년형을 줄 수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말이죠. A, B 둘 중에 한 명이 만약에 상대방을 믿지 않고 불신해서 먼저 네가 배신을 때리면, 네가 만약 자백을 하면 너는 자백한 대가로 무죄를 받게 되고 상대편은 끝까지 죄를 숨긴 채로 10년형이야. 만약 근데 둘 다 말이죠. 끝까지 이제 뭐라 해야 되나요? 둘 다 만약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 범죄 행위를 자백해 버리면 증거가 있기 때문에 둘 다 5년이야라고 이렇게 경찰이 서로 이렇게 옵션을 제시하잖아요, 그죠? 그럼 보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A를 보세요, 여러분. A는 B가 어떻게 할 때 도움될까 보잖아요. 하여튼 A가 볼 때 B는 협력 아니면 배신이잖아요. 배신이거든요. 자, 우선 이제 협력할 때 한번 A의 경우에 예를 들어 친구 B가 말이죠.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침묵할 때 하면, 그러면 그 경우에 말이죠. 나도 그 사람을 믿고 침묵하면 1년을 형을 받지만 내가 말이죠. 만약에 그 친구를 배신하고 죄를 자백해 버리면 나는 무죄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게 더 나한테 이득인가요? 뭘 해야 되죠? 예, 배신해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만약에 B가 말이죠. 나를 믿지 못하고 배신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A는 그렇게 보면요. 자, 내가 만약에 B가 이러면 나를 믿지 못하고 배신을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믿고 죄를 숨겨주면 나는 큰 죄, 10년을 받게 됩니다. 근데 만약 내가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사람을 믿지 못하고 나 역시 그 친구를 배신하고 혐의를 자백을 해버리면 나는 5년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더 이득인가요? 배신해. 그러면은 A는 말이죠. B가 어떤 선택하든 간에 어떻게 해야 나에게 더 이득인가요? 뭘 해야 되죠? 배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A만 그러냐? B도 똑같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
A와 B는 말이죠. 제일 좋은 경우의 수는 뭐죠? 둘 다 끝까지 서로를 믿고 신뢰해서 뭐 하는 겁니까? 입을 다물면 결국 둘은 몇 년 형기입니까? 1년이지만 결과는 뭐냐 하면 둘 다 서로를 믿지 않고 결국은 죄를 실토해서 최고의 악수인 몇 년을 받게 되죠? 5년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협력의 딜레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죠? 뭐 하도 머리대 좋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남북한을 볼 때 남북한은 말이죠. 서로서로를 신뢰하고 믿으면 서로서로 분명히 이득인 것은 맞지만 서로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결국은 서로서로에 대해서 배신을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경우를 놓치게 되고 최고 나쁜 선택을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입니다. 제일 좋은 건 말이죠. 뭐냐면 서로서로를 믿는 거예요. 믿고 여러분 협력하는 건데 협력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여러분 되지만 현실은 뭐냐면 말이죠. 아주 냉정하게 상대를 배신합니다. 그래서 둘 다 최고로 나쁜 결과를 얻게 돼요. 이건 일반 여러분 국제정치의 현상인데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 제수의 딜레마 때문에 좀 어려운 단어는 좀 죄송한데 안보 딜레마라는 게 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항상 통하는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이걸 머리에 염두 두시고 이제 약간 저를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그죠? 하여튼 최고 좋은 경우 수는 뭐냐 하면 서로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거지만 국제관계에서는 엄연하게 말씀드리면 서로서로를 배신합니다. 그럼 사람도 마찬가지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건 교회건 공동체건 가정이건 다 똑같아요. 그럼 지금 잠깐 저를 보시고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걸 막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죠? 이 딜레마를. 저게 왜 생겼죠? 저런 딜레마가 제수를 따로따로 뒀잖아요. 그죠? 사실 둘을 같은 방에 넣어두면 저런 딜레마가 없겠죠. 그죠? 이게 바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 하면 신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내가 너를 믿는다? 아주 어려운 숙제입니다. 제가 여러분. 어려워요. 자, 이제 이걸 염두 두시 따라오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미국의 여러분 신이죠.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쓴 시가 이제 담장 고치기라는 그런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그죠? 봄 되면 이제 겨울 동안 여러분 허물어졌던 담장을 고치는데 말이죠. 그 꽤 긴 시예요. 근데 그 시 가운데 중간에 2번 정도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뭐냐 하면 울타리가 있어야 좋은 이웃이 되는 거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너와 나 사이 울타리가 필요하죠. 그죠? 담장이 필요하죠. 그죠? 요즘은 초등학교 때 학교 가면 이렇게 뭐 의자가 같이 연결되어 있나요? 아니면 하나 따로따로 앉나요? 요즘은요? 저희 때는 이제 긴 의자에 같이 앉았거든요. 같이 앉아서 이제 여기 남자, 여기 여자 앉혔거든요. 이게 같은 긴 의자에 같이 앉아 있다 보니까 말이죠. 이제 꼴보기 싫으면 이제 가운데 이 줄을 긋는데 그렇게 쫙 거예요. 넘으면 다 빼들죠. 그죠? 줄도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가운데 책가방을 이렇게 쌓아 이렇게 해서 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 최소한 여러분 줄과 담장은 나의 개인적 공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는 길인 것은 맞습니다. 꼭 필요하잖아. 그죠? 근데 담장이 너무 높으면 나도 네가 보기 싫지만 그 사람에게 나도 안 보이거든요. 물론 여러분 일정한 정도의 담장은 꼭 필요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 연구실에 있는 말 학생들이 올 때 비록 작은 방이지만 들어올 때 반드시 노크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친해도 학생들이 들어올 때는 노크를 하거든요. 노크 없이 쑥 들어오는 사람 누가 없잖아요. 그죠? 그 일종의 담장이에요. 선이에요. 선. 그 선을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말대로 일정한 담장, 울타리는 좋은 관계를 만드는 길이기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담장이 너무 높으면 그때는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를 뭐 하는 거죠? 오해해서 서로를 배신하는 결과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남한과 북한 사이에 담장이 있죠. 그죠? 그걸 뭐라 부르나요? 그걸 뭐라 부르죠? 남북한 사이의 담장을 DMZ라 부르잖아요. DMZ. 그지? 저도 이제 17년 동안 군생활을 했거든요. 군목으로.
이 전방 부대, 혹시 여기 양구 21사 출신 있나요? 양구 출신 아무도 없어요? 21사단 출신 없어요? 네. 제가 이제 상군단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말이죠. 전방 측정에 근무했잖아요, 그죠? 밤 되면 여러분 저 북한 지역에 깜깜해지거든요. 우리 쪽은 환하지만 매일 여러분 서서 말이죠. 매일 그 서서 말이죠. 북한 지역을 바라볼 때마다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그죠? 내가 여기 왜 서 있는 거지? 그랬잖아요, 그죠? 굉장히 긴 담장이 155마일이 했잖아요, 그죠? 그 담장은 최소한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그것이 높아지거나 길어지면 이제 곤란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담장 많이 쌓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온 지구촌이 온통 다 이 담장 쌓는 데 미쳐 있잖아요, 그죠? 장비를 쌓고 이제 뭐 장비를 쌓아야 이제 안전하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가 지금 다 초연결 시대에서 초연결이라고 하는 세계 정신을 다 무시하고 지금 국가들은 담장 쌓기에 바쁘거든요. 오른쪽 그림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담장이죠. 저도 저기 가봤거든요. 550km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말이죠. 이스라엘이 진짜 자기들 여러분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팔산 사람들을 240만 명을 그냥 몰아넣고 이제 완전히 이제 정말 뭐 제노사이드 하고 있잖아, 그죠? 하여튼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모양입니다. 담장이 있어야 뭐 평화롭다 해서 이렇게 담장을 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남북한도 이렇게 담장 쌓기에 바빠요. 서울대학이 이제 작년에 이제 조사한 보고서 하나 있는데 보시면 서울대학교에서 통일 조사를 했어요.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통일이 필요하냐 물었더니 여러분 필요치 않다고 답한 숫자가 훨씬 많아요. 이 처음이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흔히 말하는 대로 MZ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세대 가운데 10명 중에 3명 정도만 통일을 이야기하고 7명은 다 통일이 필요 없다고 답을 했기 때문에 이게 역대 이래로 최저의 수치입니다. 저 위에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점점점 통일이 필요 없다고 해서 이제 수치가 다운되잖아요. 지금 최저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아마 통일에 이렇게 관심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랬더니 또 다시 물어봤어요. 그 왜 꼭 통일이 필요하냐 물었더니 말이죠. 전쟁 때문에 그래요라고 답을 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남북한이 싸우면 싫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전쟁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그러신 건가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 조사가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건데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쟁 위협 때문에 통일돼야 된다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94년도에 6월 달에 실제로 한반도가 전쟁 위기에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결국 여러분 이제 북한이 NPT를 탈퇴하면서 이제 핵 개발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남북한이 실제로 전쟁이 날 뻔했거든요. 여러분은 94년도에 뭘 하신지 모르겠는데 없었죠? 계셨나요? 지구상에? 있었습니까? 아유, 연세가 많이 되신 분이에요. 그때 이제 미국이 뭐냐면 외과 수술형 스트라이크 선제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바로 소위 말하면 선제 공격이잖아요, 그죠? 상대의 임박한 전쟁 위협을 미리 알면 더 위험해지기 전에 내가 선제적으로 때리는 국제법 위반 전략이죠, 그죠? 유엔이 정한 엄연한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외과 수술형 아주 정교하게 환부를 도려내 가지고 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선제 공격을 준비해 가지고 다 준비했어요. 근데 결과는 뭐냐면 이 뭐냐 말이죠. 결과는 뭐냐면 그렇게 하게 되면 수술은 성공하지만 환자가 죽는 꼴이 벌어집니다. 수술은 성공했어요. 근데 환자는 죽었어요. 그 수술이 의미가 있는 건가요? 환자가 죽었는데 수술 성공했다는 말이 의미가 되는 건가요? 결국 당시에 이제 왜기 안 됐느냐 했을 때 말이죠. 결국 이제 미국 자체로 이렇게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세 가지 결과를 얻었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한국과 미국이 이긴다. 아주 간단한 전제 결론 1번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말이지.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나오는데 잘 안 보시죠, 그죠? 보시면 24시간 안에 군인 20만 명을 포함해서 민간인 150만 명 합해서 150만 명 정도가 사망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결론이에요. 자, 그 다음 뭐냐 말이죠.
개전 일주일 이내에 남북한 군인과 미군을 포함해서 최소한 100만 명 정도의 군인이 사망한다. 네 번째, 일주일에 넘어서게 되면 약 남한에서만 500만 명이 사망한다. 500만 명이. 그러니까 여기 정도면 서울 인구가 지금 1000만 명이잖아요. 그 대충 그죠? 대충 여기 반은 없는 거, 잘 표시해야지. 또 이래 또 혼날라. 하여튼 이 중에 하나 없는 거 이렇게 해서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한국이 입을 피가 너무 크기 때문에 94년도 기준에 했을 때 경제 손실이 1000억 달러에서 3천억 달러를 능가하는데 여기 안 나와 있는 보고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결국 미국이 공격을 중단합니다. 이게 94년 기준이에요. 지금 몇 년이죠? 지금 몇 년인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이 핵이 없을 때 했던 수치가 뭐냐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전쟁이 별 의미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유 교수 전쟁해서라도 통일돼야 되는 분이 계신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런 집 보시잖아요, 그죠? 러시아라 하고 이러면 이때 전쟁 보시면 전쟁의 참화가 저런 건데 전쟁해서라도 꼭 통일돼야 되는가라고 묻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통일이 행복한 통일인가요? 그게 뭐 그렇게 바람직한 통일인가요? 서울 인구 절반 다 죽고 난 다음에 와 통일이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행복해야 될 그런 시나리오인가요? 제가 볼 때 이건 전쟁은 쉽게 꺼집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 하여튼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많은 이 젊은 형제들이 아마 통일을 일으켜서 그렇게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세 번째 보시면 말이죠. 그러면 왜 통일하지 말았냐 물었더니 통일되면 우리만 손해잖아요, 말하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이제 안는 부담이 크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경제적 부담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뭐냐면 통일 원치 않고 분단 평화란 말 쓰거든요. 그냥 분단된 상태에서 양쪽이 좀 평화롭게 살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지배적이고 그렇게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조어인데 여러분 분단 평화란 말 쓰거든요. 분단된 상태에서 누리는 양쪽의 평화 뭐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 보면 애써서 통일하지 말고 그냥 분단된 상태에서 그냥 쭉 영구 분단을 가자 뭐 그런 얘기도 하는 분 많거든요. 근데 평화와 영구 분단은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최근에 이제 23년도에 이제 북한이 이제 좀 약간 웃긴 소리를 하나 했는데 뭐냐면 남북한 관계를 정의할 때 적대적 두 국가로 간다 이렇게 선언해 버렸습니다. 남한이 그전엔 같은 민족이었다가 여러분 민족이라는 개념을 삭제시키고 남한과 북한은 이제 두 국가다 이렇게 전제했죠, 그죠? 이 두 국가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동서독이 있었던 편인데 동서독이 이제 분단 시대 때 12년 기본조약 체결 이전까지 쓴 편이죠. 동서독은 두 개의 국가야 이렇게 했거든요. 그걸 따와가지고 쓴 말 같은데 다만 이러면 뭐가 웃기냐면 앞에다가 수식을 달기를 적대적 두 국가란 말 씁니다. 남한이 뭐냐? 적국이야. 우리는 같은 민족도 아니야. 황당한 소리잖아, 그죠? 그 남한과 북한은 이제 통일도 필요 없고 만약에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국익을 해치면 아주 무참하게 뭐 박살낼 그런 적으로 이렇게 규정하다 보니까 아주 지금 관계 안 좋아지고 있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이것 때문에 결국 이제 여기 이제 요 이제 두 분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특히 오른쪽 분이 중요한데 여러분 저기 보이는 대로 누굽니까 여러분? 저기 해크란 교수. 해크는 여러분 미국의 여러분 대표적 핵물리학자인데 북한이 이제 그 핵무기 만들 때 필요한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인데 그걸 여러분 원심 분리게 돌릴 때 그거 이제 자기들이 이제 해커를 불러가지고 보여주고 나가서 서방 세계에 어나운서하라고 이렇게 썼던 그런 인물이죠. 꽤 유명한 미국의 핵과학자거든요. 자, 저분이 여러분 이제 이걸 본 다음에 이제 이제 곧 한반도에서 전쟁 나겠네 뭐 그런 소리를 하셨어요, 그죠? 물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럴 리 없어라고 말하지만 역시 한반도는 굉장히 지금 불안한 여러분 아마 이제 한반도에 이제 보실 때 만약에 전 세계 전쟁이 벌어진다면 뭐 한반도 그죠? 그리고 대만
그리고 중동인데 사실 우선순위가 여러분 한반도, 대만, 중동인데 지금은 중동에서 불이 났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뭐 그래도 이제 이분들은 대부분 다 한반도 전쟁이 없을 거라 하지만 누가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말 그대로 nobody knows잖아요. 한반도가 계속해서 평화로울지, 그죠? 아니면 전쟁으로 직진할지, 그죠?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unknowns라고 하는 여러분 누구도 모르는 그런 미지세계로 갈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런 변수를 가지고 열어놓고 우리 한번 잠깐 짧은 시간 한번 고민해 보자 그 말입니다. 자, 통일은 맞지 보면요. 통일은 제가 볼 때 쓰인 대로 서울대 김변혁 교수 말 그대로죠. 여러분 이제 올해가 광복 몇 년 혹시 아세요? 몇 년인지? 올해가 광복 80주년이잖아요, 그죠? 그건 아세요, 여러분? 예, 광복이 정말 광복이 된 건가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광복은 반쪽짜리 광복이 있잖아요. 100%가 아니에요. 원래 뭐냐 말이에요. 원래는 일본 제국주의 여러분 식민지 하에서 벗어나가지고 근대화된 하나의 근대 국가 완성이 광복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광복은 지금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말 그대로 50% 광복이에요. 남북한이 서로 통일돼야지만 그때 비로소 100% 광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까지 이제 우리 80주년 앞두고 이제 일본에서 오신 분들하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세미나를 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여러분 거기 기독교 방송 같은 데 보시면 나오거든요. 한일 간의 NCC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토론을 할 때 제가 이제 발제를 했는데 그때 제 이 말 때문에 일본 오신 학자들이 좀 얼굴이 좀 약간 빛이 바뀌었어요. 한반도 분단에 상당한 책임이 일본에게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란 말이죠. 45년 일본 전쟁 끝난 다음에 일본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에 있던 일본군 무장 해제 때문에 한반도에 소련과 미군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반도 북쪽은 일본군 무장 해제는 소련이 하고 한반도 남쪽의 무장 해제는 미국이 한다는 합의 때문에 한반도 지역에 소련과 미국이라는 두 강대국이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한반도 분단의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에요. 그래 보자 말이죠. 한반도 분단의 상당수 책임이 일본에게 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일본 학자들이 굉장히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이제 뭐 저를 이렇게 뭐 째려 보듯이 하고 계시대요, 그죠? 그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이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우리랑 잘 지내고 싶으면 한반도 분단을 끝내고 통일되는 데 좀 도와주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말이죠. 6.25 때 전쟁했지만 일본은 우리 전쟁을 빌미해 가지고 빌미 아니죠.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미국이 일본에서 땅에서 군수 물자를 만들다 보니까 일본이 우리 전쟁 때문에 우리 민족의 피를 먹고 일본의 경제가 일어선 거예요. 미안하잖아, 그죠? 그 미안하면 좀 책임을 지지 이랬더니 말이죠. 우리 한반도 통일 도와줄 마음이 그대로 없잖아, 일본 사람들은. 어쨌든 말이죠. 이 통일의 의미가 뭐냐 하면 두 나라가 통일돼야 완전한 광복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죠? 두 번째 뭐냐 하면 그냥 평화가 아니고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는 통일이 돼야 돼요. 분단에 따른 이런 폭력을 끝내버리고 두 나라가 통일돼야지만 한반도에 영원한 평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이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 보는 말 뭐냐 하면 통일되면 적지 않은 실용적 이익이 생기겠죠, 그죠? 이제 뭐 물론 여러분 뭐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 경제를 위해서 필요하고 특별히 한반도 전체 인구 감소에 따른 여러분 내수 시장과의 확장과 함께 또 남북한의 환경 문제, 또 기후 문제, 또 생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남북한이 통일되면 꽤 좋은 상생기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통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물론 말이죠. 이게 서울대 이제 김변인 교수가 쓴 글인데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이 글을 쓸 시점으로 했을 때 남북한의 경제 성장률을 반영해서 나온 글인데 여러분 자 보시면 뭐냐하면 그냥 남한이 쭉 가게 남한의 여러분 GDP가 얼마냐면 이 당시 예측이 2050년에 82,421달러였습니다. 이 당시 기준자 봤을 때. 그리고 당시 북한은 말이죠. 연평균 9.5%를 하게 되면 황당하게도
5만 불을 넘어서게 돼 있었어요. 이거 물론 예측은 다 틀렸죠, 그죠? 지금 현재 북한의 GDP는 1인당 2,000달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예측 틀린 거죠. 뭐가 중요한 거냐? 두 나라가 통일되게 되면 여러분, 통일되면 약간 줄지만 굉장히 그나마 괜찮은 그런 경제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뭐 통일이 결국 손해는 아니네라는 정도의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그죠? 어쨌간에 뭐 사람들이 그런 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의 보수 진영의 뭐 대표적 학자죠, 그죠? 류우익 교수가 뭐랬냐면 통일되게 되면 한반도 위상이 껑충 뛰게 된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반도 국가가 가진 특징인데 말이죠. 반도 국가가 자체 힘이 약하면 간격이 뭐 크지만 반도 국가가 힘이 세면 주변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필요하다. 또 여러분 예를 들면 동북아시아 냉전 구도를 해체하고 동북아시아라는 공동체 만드는 데도 통일에 좋은 여건 될 수 있죠. 그래서 안중근이 죽기 전에 꿈꾸었던 그 동양 평화에 대한 그 비전, 그것도 굉장히 이루는데 통일이 꽤 필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보편 가치화 부르는 건데 여러분, 특별히 북한의 인권 문제, 또 북한의 민주화 문제, 또 북한의 여러분 자유와 평등 같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흔히 말하는 대로 북한 선교라고 하는 것도 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통일이 필요하죠. 우리는 이게 기분 좋게 시원한 에어컨 틀고 예배 드리잖아, 그죠? 북한에는 이런 예배 세팅이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길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현재 북한은 예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 여러분, 통일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민족의 반쪽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여러분 그런 기회가 된다. 그래서 통일이 필요한데 여러분은 이런 논리에 대해서 공감하시거나 아니면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저희들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 지역에 물론 이제 북한은 교회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 이런 아신 대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 실제적으로 북한을 복음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지하 교회 빼고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이 통일된 환경이 꼭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북한 선교를 이루기는 꽤 현실적으로 제한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꿈은 이제 이런 거예요. 다시 우리 학교도 제가 생긴 학교도 그런 꿈이 있거든요. 다시 우리 학교를 서울 광장동이 아니고 다시 우리도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 이게 우리 학교의 비전입니다. 그게 평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잠깐 읽기 있어요. 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있었던 민족의 분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신 말씀이잖아요.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근데 보세요.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가 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가 되게 하라 말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뭔가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게 하라지 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여기에 할 일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혹시 그 수주 대토란 말 혹시 아세요? 수주 대토란 말 한자어로 수주 대토란 말 아세요? 이게 한비자에 나오는 말인데 여러분 송나라 때 얘기거든요. 원뜻은 뭐냐 하면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서 토끼를 기다린다는 그런 말이 수주대토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송나라의 한 농부가 말이죠. 농사를 짓고 있다가 여러분 힘드니까 약간 여러분 땡볕에 일하다가 잠깐 쉬는 동안에 가만히 나무 그늘에 쉬고 있는데 여러분 토끼 한 마리가 껑충껑충 뛰더니 말이죠. 얘가 미쳤는지 나무를 들이받고 목이 불어 죽었네요. 그래서 그날 농부는 토끼 한 마리를 그냥 공짜로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말이죠. 이 농부는 말이죠. 야, 농사 칠 필요가 뭐가 있어? 힘든데. 그래서 그는 말이죠. 매일매일 나가서 농사를 짓지 않고 여러분 뭐 하냐 하면 그늘에 앉아가지고 또 다른 미친 토끼가
그죠? 껑충껑충 뛰다가, 그죠? 그리고 나무에 부딪혀 가지고 목이 죽기를 매일매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대토란 말입니다. 근데 결과는 뭘까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 숲에서. 야, 농부 조심해라. 특히 토끼들 너희들 조심해라. 뛰다가 말이죠. 소문이 딱 퍼지기 때문에 다음부터 어떤 날이 오더라도 미친 토끼가 뛰다니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목이 부러지는 일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농부는 말이죠. 딱 한 번 여러분 그 기회를 보고는 오늘도 오겠지, 내일도 오겠지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말이죠. 매일매일 토끼 한 마리가 뛰다가 나무에 부딪혀 죽기만을 매일매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 때문에 자기가 관리해야 될 이 밭이 엉망이 된다는 얘기가 바로 한비자에 나오는 수수대토란 사자성어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좋은 날이 올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이건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런 제가 볼 때 통일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만나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굉장히 정치공학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분명하게 이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은 맞지만, 그죠? 그러나 우리가 뭔가 우리도 뭘 해야 돼요? 할 일 있잖아, 그죠? 예? 적어도 말이죠. 적어도 뭘 해야 돼, 적어도. 아무도 안 하면 뭘 해야 돼? 기도라도 해야 되니까 기도라도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제목 달기를 기도 제목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2차 대전을 끝냈던 처칠이 여러분 한 말이 있어요. 대화는 전쟁보다 더 낫다. 싸우기 위해 재무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협상을 위해서 재무장을 하자는 얘기다. 우리는 협상을 위해서 강력한 군대를 원하고 강력하게 우리가 군사적으로 재무장한다 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도 우리 남한도 말이죠.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말이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군사력은 그렇게 낮지 않아요. 이제 대한민국 군사력은 여러분 핵을 뺀 경우의 수는 전 세계에서 5위쯤 되거든요. 우리 군사력이 꽤 괜찮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더 좋아져야 돼, 그죠? 물론 이제 국방비가 늘어나면 이제 좀 부담스럽게 되지만 여러분, 하여튼간에 우리가 굉장히 강력한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 전제하에 뭐 할 거냐? 싫으나 좋으나 북한과 대화를 해야 돼요. 싫지만. 근데 이건 말이죠. 뭐냐면 그냥 퍼주기한 게 아니고 말이죠. 우리가 강력한 군대를 가진 하에서 상대방의 여러분 무모한 오판을 억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들과 뭔가 그들을 우리 테이블로 읽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통일하면 결과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결과만.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나라가 제도적으로,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만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통일로 가는 과정이 더 중요해요. 저거 없이는 갈 수 없어요. 저걸려면 통일로 가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이 통일이지 말이죠. 저거 없이 빼먹고 그냥 바로 가겠다.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걸 조금 이제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동서독 사례인데 여러분. 글자 안 보이시죠, 그죠? 글자 잘 안 보이죠, 그죠? 동서독이 이제 여러분 이제 48년부터 두 나라가 분단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89년에 이제 두 나라가 이제 화해하게 되는데 물론 90년에 통일되지만 48년부터 90년까지 있었던 동서독의 총 교역량을 단순화한 수사로 표현한 겁니다. 잘 안 보실 텐데 제가 설명드리면 점점점 숫자가 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두 나라는 분단된 국가였거든요. 적과 적이었어요. 동서독도.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 두 나라가 사람이 가고 돈이 가고 정보가 가고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볼 때 총량을 봤을 때는 총량이 점점 는다는 이 수치사를 말해요.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늘에서 그냥 뭔가 뚝 떨어지겠지. 미친 토끼 말이야 뛰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목이 부러 죽겠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통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희 절대 확신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이런 흐름이 필요해. 흐름 자체가. 물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논리를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건 대체 오케이, 괜찮습니다. 물론 가중에 말이죠. 가끔 이렇게 보면 엉뚱한 일이 또 벌어지긴 해요, 그죠? 혹시 이 사람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이름이 써 있나요? 예, 귄터 사우퍼스키라고 여러분. 뭐 저렇게 여러분 이제 통일 과정에서 이제 엉뚱한 일이 벌어지겠지만 저것도 말이죠. 어찌 보면 통일을 준비해온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온 거지 그냥 뚝 떨어진 건 아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제가 몇 분 남았죠 이제? 5분. 예, 좋습니다. 다 끝날 것 같습니다. 5분 만에. 예. 우리 이제 개성공단 지금 닫혀 있잖아, 그죠? 저기 다시 연결될 필요가 있어요. 연결될 필요가. 에이, 교수님 뭐 개성공단에 돈 퍼주면 핵무기 만들잖아요. 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개성공단은 말이죠.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꽤 중요한 지역이에요. 여러분 잠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북한이 예를 들어서 13,000km짜리 가는 핵 미사일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떨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미안하지만 북한이 13,000km 가는 미사일을 만들었다. 우리는 떨 필요 없어요. 왜 그러죠? 그거는 바로 건너가 버립니다. 우리는 뭘 염두에 뒀냐면 500km 이하의 미사일이 들어온 거거든요. 저 개성군단에 있던 2군단, 6군단이 다 뭐냐 하면 서울을 강타하는 그런 장사정포가 있는 그런 부대였어요. 그걸 다 뒤로 빼버렸거든요. 이 단순히 이번 돈 문제가 아니고 꽤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곳인데 여러분, 제가 볼 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자본주의를 북한 주민들이 배우는 학습의 장이 바로 저곳이었어요. 자본주의 꽃이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자본주의 꽃이 뭐예요? 시장경제와 함께 또 시장경제는 결국 뭐가 움직이는 거죠? 돈이에요, 돈. 돈 맛을 알아야 돼요. 자본주의라는 것은. 자본주의는 돈이 움직이는 체계잖아, 그죠? 북한 일본 인민들이 말이죠. 저곳에서 피로 돈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돈을. 아, 돈이란 게 뭔가. 특별히 그중에 여러분, 일화가 있어요. 저 뭐냐 하면 초코파이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당시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준 월급이 뭐냐 하면 한 달에 68달러 줬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한 달에 100달러 하면 대충 얼마지? 우리 돈으로 현재 12만 원이잖아, 그죠?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고급 인력들을 12만 원 주고 썼어요. 한 달 월급을. 여러분 한 달 월급 12만 원 주면 일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그게 온 사람들이 5만 2천 명이거든요. 북한에서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선발해가지고 보낸 사람이 5만 2천 명인데 그들한테 우리가 한 달 월급 100달러도 안 줬어요. 미안하니까 뭘 줬느냐? 초코파이를 준 거예요. 하루에 10개씩 말이죠. 초코파이를 먹었을 때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그 하얀 거 뭐죠? 그 머시멜로라는 것을 처음 먹어봤을 때 그 북한 주민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원더풀! 이런 맛이 있었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맞는가? 그래서 그들은 말 처음에 2개 주고 4개 주고 이렇게 줬거든요. 그걸 마저 안 먹고 모아둬가지고 나중에 장마당에서 다 팝니다. 그들은 이러면 하루에 우리가 준 돈은 이런 68불이었지만 북한 주민들 월급은 1달러가 안 됐거든요. 그 당시에 1달러 아니죠 7,000원 하여튼 1달러 안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초코파이를 팔게 되면 자기 월 수입의 몇 배를 더 벌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이죠 그 초코파이를 먹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장마당에 다 팔았어요. 그리고 쌀을 사왔거든요. 그걸 알아차린 이런 북한의 일본 정권들이 나중에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초코파이 분배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항의했습니다. 왜? 초코파이 맛은 뭐냐 하면 자본주의 맛인 거예요. 제가 볼 때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 볼 때 우리 남한 사회를 바라볼 때 남한 사회가 좋은 사회로 각인이 돼야 돼요. 아 정말 좋구나. 더 우리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게 되잖아, 그죠? 초코파이 위력이 작은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란 것을 북한 인민들이 그것들은 책으로 선발한 5만 2천 명이 매일매일 경험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걸 다시 어떻게 복원할 거냐? 물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금강산 또 다시 복원해야 되죠. 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동서독이 말이죠. 이제 분단된 다음에 저 가운데 여러분 저 녹색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린벨트 지역인데 이쪽은 서독,
이 동독이죠, 그죠? 저걸 그대로 본딴 것이 여러분 평화공원인데 우리도 그렇게 남북한이 저는 평화공원을 다시 하도록 해야 돼요. 이거 DMZ 지역에 말 우리가 필요하면 지금 나이로비에 있는 여러분 그 옮겨와 그 두든지 5번째 유엔 기구를 우리 DMZ 안에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런 날이 와야 돼요. 오른쪽 그림 뭐냐 말이죠. 이건 이제 오른쪽 그림은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있는 여러분 홍해 해상 공원인데 여러분 두 나라가 이제 분쟁 이후에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이제 홍해 지역을 중립화하고 이제 관리했거든요. 그게 이제 홍해 해상 공원인데 우리도 서해 쪽에도 저 해상 공원을 만들어야 돼요. 북한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자원 보고거든요. 대한민국은 지금 자원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북한은 말 그대로 노다지거든요. 근데 저걸 몽땅 다 지금 중국이 다 탐내고 있어요. 지금 다 빼가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저 빼가는 현장을 저는 매일 보거든요. 단둥이나 가서 매일 보고 매년 보거든요. 정말 아까워요. 다 중국이 다 빼가요. 북한 자원들을 말이죠. 우리가 더 늦기 전에 다시 길을 찾아야 돼요.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몽땅 다 저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죠? 또 이제 러시아에 있는 말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이제 이런 저기 이제 유럽 쪽으로 노스트림이라고 하는 이제 가스관을 보내잖아, 그죠? 지금 러시아의 야망이 뭐냐면 저 가스 공급을 남한에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인천과 평택에 기재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돈 있으면 평택에 집 사십시오. 대신 믿지 마시고, 예. 평택과 여러분 인천 지역은 할 수 없어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 약간 희망이 있는 시기거든요. 저거 이제 저런 가스관도 연결해서 이제 다 되어 있어요. 지금 기본 설계가 북한 지역만 안 되기 때문에 북한 지역도 저기 통과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거 하면 꽤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뭐냐면 동북아 전체 여러분 이 가스관을 연결하는 것도 필요하고 말이죠. 또 그 유명한 여러분 시베리아 철도를 연결해서 말이죠. 전 유럽까지 이제 우리가 갈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서울역은 지금 이름은 서울역이지만 일제 시대 때 우리 서울역 이름은 경성역이었거든요. 그때 경성역은 국제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표를 끊어가지고 티켓팅하면 파리에까지 가게 돼 있었어요. 기차역 때문에. 다시 그것을 복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것이 복원되면 우리는 이제 뭐냐면 부산에서 이제 티켓팅 가지고 그죠 가서 이제 뭡니까 시베리아 열도 타고 우리 이제 유럽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게 어마어마한 물류혁명이거든요. 지금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뭐 지금 이번 이제 북극 항로 얘기하는데요. 저건 또 여러분 물론 이제 슬픈 얘기지만 하여튼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대륙 전체를 철도로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건 우리한테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너무 좋은, 너무 괜찮은 사업이죠. 다 되어 있는데 딱 유일하게 남북한 그 속초 거진 그 부분만 지금 꺼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리 되면 이제 배세토라고 부르는 건데 베이징, 서울, 도쿄가 연결되기 때문에 저 거대한 물류망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한 우리의 기회입니다. 찬스예요, 찬스. 여러분이 염려할 것처럼 그렇게 비용이 리스크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결코 남북한이 거래해가지고 손해가 아닌 겁니다. 또 여러분 특별히 한반도에 생기는 많은 이제 환경 문제 있잖아요, 그죠? 있다 보니까 이것도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 팬데믹, 그죠? 그리고 기후 변화, 또 여러분 다양한 여러분 위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한과 거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 우리가 막 그린 대탕트라 부르는 건데 필요하죠, 그죠? 특별히 이제 화산 문제, 그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거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통일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절대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만큼 얻는 거예요, 그죠? 땀을 흘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면 그걸 보고 불한당에 불러요. 불한당, 불한당. 아니 불자에 땀 한자에 물이 당자에 땀 흘리지 않고 얻겠다. 그건 불한당의 심보예요. 남북한이 여러분 어렵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관계를 터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다 뭐냐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이념적으로 진보나 보수와 다 있겠지만 여러분 그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왜? 둘 다 이런 시나리오는 이기기 때문에 그렇게 나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말이지 이걸 잘 해야지만 나중에 뭔가 통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만나가 우리 땅에 와도 우리가 그것을 은총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왔으면 딴 게 아니고 기도하자는 얘기잖아요. 그죠? 당장 할 일이 없겠지만 적어도 기도라도 하라. 네, 그 말입니다. 왜 어떻게 해서 둘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도 꽤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그 작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면 땅에서도 이제 뭔가 응답이 있겠죠, 그죠? 그런 날 꿈꾸며 이 땅에 좋은 날 오기를 바라고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가는데 이렇게 함께 동참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면 바로 되죠, 그죠?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한 1분 동안만 우리 각자 소리내어서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 분단된 이 지역에 하나님 평화를 주시고 또 안전적 평화를 통해서 남북한이 언젠가 하나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 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끊어진 관계들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그렇게 한번 각자 소리내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가운데 도우셔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복을 함께 주셔서 주님 상당히 들어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시고 들을 주신 가운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말미암아 하나님 이 분단된 땅에 주님께서 오시는 평화의 땅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심을 말미암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섭리를 저희들이 심리하고 둘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마무리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원합니다.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이 땅을 두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했는데 아직도 한반도가 이렇게 분단되어 있고 너무나 서로가 다르고 이질적이고 적대화되어 버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땅 가운데 복을 주셔서 다시 이 땅에 주님 끊어진 관계가 이어지게 도와주셔서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주실 그 하나님의 선물인 은총인 평화를 우리가 통일을 우리가 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더욱더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배우고 익히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시는 그런 믿음과 지혜도 갖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어려운 중에도 북한 지역을 탈출해서 남한 땅에 정착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탈북민들을 하나하나 붙들어 주셔서 그들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너무나 이질적인 자본주의 사회지만 잘 적응하는 가운데 먼저 온 통일로서 우리가 잘 준비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탈북인 형제 자매들도 긍휼을 베푸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축도하겠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에 와서 통일 선교 주의를 지키는 가운데 짧은 시간 함께 우리가 통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와 지금도 분단된 한반도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